병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수원에서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황종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피부과 질환치료, 탈모 치료, 미용, 시술, 비뇨기과 질환치료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피나나 두타나 이거 선택만 잘한다면 안 올 수 있는 건지. 그 탈모 치료 약이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나스타라이드 계통의 약, 두 번째는 부타스타라이드 계통의 약인데 두 가지가 화학 작용기가 한 개는 한쪽에만 작용을 하고 한 가지는 이제 두 가지 쪽에 작용을 합니다. 원래는 전립선 약으로 개발됐던 약이죠. 전립선 환자에 대해서 약을 복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털이 많이 나고 머리털이 좀 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처음에 전립선 약으로 개발됐던 약이 탈모 치료에도 효과가 있어서 이후에 이제 탈모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은 전립선 약이었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성욕이 조금 감퇴가 되던가 남자인 경우는 이제 발기력이 조금 떨어지던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 외에는 2세를 가지려고 관계를 할 때 정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정자의 운동성을 조금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나 쪽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두타 쪽에서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해도 똑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약은 뭐 피나스트라이드나 두타스트라이드나 부작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피나스트라이드보다는 두테스테라이드가 전면, 안면부 탈모에는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탈모에 좋은 팁이 뭐 좀 있을까요? 집에서 일단은 탈모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생활 습관이 개선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 현대인들이 모자를 캡모자나 이런 모자를 많이 쓰죠. 모자가 너무 꽉 끼는 모자,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견인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머리가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모자를 쓰는 거를 좀 피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뭐 수면 부족, 직장 내 스트레스, 고민 이런 게 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거나 탈모도 머리 쪽에 어떤 영양 성분이 충분히 되어야지만 머리털이 나고 하기 때문에 지나친 무슨 다이어트, 식생활 습관 중에서 편식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피해주고 영양가가 좀 골고루 된 그런 식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반 다른 영양제와 탈모 영양제 차이점이 좀 있나요? 성분상? 대체로 탈모에 쓰는 영양제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나에스라든지 케타민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처음에 개발된 약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카피해서 오고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일반 영양제랑은 50% 이상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일부 성분들, 그러니까 모발을 촉진을 하고 모발을 좀 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성분들은 탈모 영양제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발모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왕이면은 탈모 중점적으로 된 영양제를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셀을 써보시니까 치료 효과라든가 이거 썼을 때 어떤 장점이 뭐 있습니까? 제가 이제 헤어셀을 도입한 지 한 1년 한 이상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발모 영양제 이런 거를 처방을 하고 주사요법, 무슨 레조테라피 이런 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 거를 하다가 헤어셀을 도입을 하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앞머리 쪽에 모발 이식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까지도 거의 한 8개월 이상 지금 계속 받고 계십니다. 헤어셀을 했을 때와 헤어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차이는 제 임상 경험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왕 치료를 받을 거면은 헤어셀이라는 이런 자기장 치료 장비가 있는 탈모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의원에서 꼭 이런 전문 치료를 받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병원에 오면 되게 비쌀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대부분 이제 발모를 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이제 인터넷을 다 서칭을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용 걱정을 하셔서 좀 저렴해 보이는 피부샵 이런 데를 먼저 들렸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런 데 들렸다가 어떤 시술을 받고 오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피부샵은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병원마다의 어떤 가격 정책은 다르지만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고가로 비용 설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이 피부샵을 통해서 오신 분들하고 가격 비교를 해봐도 피부샵하고 병원하고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너무 부담을 처음부터 갖지 마시고 헤어셀이 있는 병원 위주로 찾아오신다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드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탈모 치료는 마라톤입니다. 감기 치료처럼 4, 5일 정도 무슨 약 먹고 끝나고 무슨 헤어셀을 무슨 두세 번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영원히 발모가 되고 영원히 유지가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머리털이 자라고 또 그 자란 머리털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꾸준한 인내력을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인자를 주사를 하면 어떤 점이 좋고요? 어떤 것입니까, 성장인자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인자를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성장인자를 뭐 생산을 하는 회사마다 발모를 촉진을 시키는 이런 성장인자의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성분이 추가되고 어떤 게 빠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런 성장인자를 두피에다가 이제 도포를 하면은 발모를 촉진을 시키고 새로운 머리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머리털도 빠지는 게 방지가 됩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탈모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저희 병원은 일단 탈모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모 치료는 일단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탈모 치료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발모를 유발을 하는 영양제, 탈모 샴푸, 호르몬 치료에 어떤 복용하는 약, 또 미녹시딜 성분에 바르는 약, 가장 중요한 헤어셀 자기장 치료, 이렇게 5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면은 치료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